이벤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책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오늘 삶의 예술가들 벌써 4번째 손님을 찾아왔고요. 제가 아책토를 운영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 누가 이렇게 디자인을 한 거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특히 공간 안에 있는 그런 디자인들과 실제 쓰여지는 로고부터 해서 문양들, 뭐 컨셉 그런 것들을 누가 했냐 되게 많이 물어봐 주셨는데 그 누구를 모셨습니다. 네. 누구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어디서 오신 누구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리멘코라는 브랜드 마케팅 에이전시에서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고 있는 에반이라고 합니다. 네, 오! 반갑습니다. 네, 에반님을 모셨어요. 에반님이 이제 지금은 리멘코 소속으로 디자인 디렉터 일을 맡아서 하고 계신데 이제 작년에 아체토가 막 생겨나던 시절에 아체토의 이제 브랜드 비주얼 디렉터로서 같이 함께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삶의 예술가들이라는 기획 의도 자체가 자신의 삶을 좀 주체적으로 살아내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면 창조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발굴해내서 소개하는 게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런 주체적으로 자기 일을 창조해내는 사람으로 봤을 때, 에반을 빼놓을 수 없겠다. 감사합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너무 바쁜데, 요즘에. 네. 지금도 일하다가 오신 거거든요. 네. 그쵸, 또 다시 가셔야 된다고. 네, 다행히 회사가 아체토랑 멀지 않은 망원에 있어서, 네, 편하게 올 수 있었습니다. 천만 다행이에요. 네, 네. 거리까지 멀었으면은 서로 참 슬펐을 텐데, 네. 네. 그래서 바쁘신 중에 이렇게 아체토를 또 이야기 나누러 찾아와 주셔서 또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같이 봤던 사이고, 일을 하기 전에도 알던 사이지만, 인터뷰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니까 또 새롭네요. 그러게요. 이렇게 뭔가 각 잡힌 자리에서 아, 저희 이야기를 하는 게 흔치는 않은지라 그쵸. 약간의 긴장감과 설렘이 음,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뭔가 감회가 새롭고, 이거를 아체토를 기획할 당시에 제가 에바님한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인터뷰 코너를 꼭 할 거다. 그래서 인터뷰 코너를 하게 되면 쓸 뭐 양식도 같이 고민해달라. 그런 요청도 드리곤 했었는데, 이제서야, 네, 이제 한 분씩 모셔서 소개해 나가고 있는데, 어, 에바님이 지금 디자인 디렉터로 일하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정확히 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인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쉽게 말하면 음. 정말 롤 이름답게 디자인을 디렉팅하는 역할인데 음. 저희 회사는 디자인과 브랜딩과 콘텐츠를 통한 마케팅 업무를 주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브랜딩 디자인 파트가 있고 근데 주로 메인은 저희가 콘텐츠 디자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보통 한국에서는 콘텐츠 디자인이라고 하면 뭔가 상세 페이지나 뭔가 마케팅 디자인, 웹 디자인 이런 쪽에 국한돼서. 국한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저희 회사에서 생각하는 그 콘텐츠 디자인이라는 것은 네. 이제 브랜딩이라는 이제 큰 범주 안에서 이제 전개가 되는 콘텐츠 디자인이어서 사실상 큰 범주로 봤을 때는 브랜딩이라고 사실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콘텐츠를 통해서 하는 브랜딩. 네. 네, 그래서 되게 거시적인 관점에서 계속 브랜딩이라는 게 어떤 같은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이제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래서 콘텐츠 또한 그런 어떤 같은 흐름과 맥락 안에서 동일한 메시지를 다양한 어떤 변주를 통해서 콘텐츠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 전달하는 일을 저희가 회사는 주로 하고 있고 그
일 중에 특히 이제 디자인 파트를 제가 전담해서 디렉팅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네, 중입니다. 네. 그 보통 이제 디자인을 할 때, 그리고 브랜딩을 할 때, 처음에 브랜드 옷을 입히고, 브랜드의 외형을 만드는 작업을 브랜드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이제 에반이 하고 있는 일의 영역은 브랜드가 이미 구축된 상태에서 그 브랜드가 가진 가치나 하고 싶은 뭐 이야기 혹은 그들이 전달해 줄 수 있는 자원들을 이제 브랜드의 그 의미랑 그 컨텐츠를 입혀서 이렇게 발행해내는 그런 컨텐츠를 만드는 건가요? 그쵸. 약간 두 파트가 있는데, 그냥 브랜딩이라고 하면은, 그냥 통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뭔가 이제 막 시작하는 비즈니스에 아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일이죠. 네. 뭐, 소위 쉽게 생각하는 그런 심볼 로고라든지, 뭐, 그의 심볼 로고가 가장 좀 쉽게 많은 사람들이 아는 형태일 것 같고, 그에서 파생되는 뭐 어플리케이션을 뭐 디자인 한다든지, 네.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브랜딩 디자인일 거고, 저희가 주로 메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파트의 업무가 있고, 근데 저희가 주로 좀 더 하는 일은 이미, 어, 로고나 어떤 좀 브랜드 가이드가 어느 정도는 나와 있는? 네. 근데 주로 그 가이드가 되게 명확하지 않아요. 아. 네, 그래서 이거를 거의 로고만 있는 경우? 음. 네, 로고만 있고, 그 로고를 이제 제대로 활용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좀 많고, 네. 그냥 그러니까 로고와 그냥 타입페이스 정도가 있는 상태에서 그것을 어떻게 이제 펼쳐나가는지의 음. 파트를 좀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네. 사실 제가 지난 디자인 에이전시들에서 일하면서 좀 안타까웠던, 아쉬웠던 부분들은 그때는 주로 브랜딩 디자인을 주로 일을 많이 했었는데, 네. 그때는 저희가 열심히 진짜 밤을 새서 브랜딩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그걸 잘 이제 쓰시면 좋은데, 네. 비싼 돈을 들여서 브랜딩을 했는데, 그거를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어. 사용을 하지 않고, 그냥 그건 그대로 사장되고, 또 본인들 나름대로의 뭔가를 이제 하시더라고요. 그때그때 네, 필요한 이슈에 네. 맞춰서. 그러다 보니, 저는 이제 퀘션이 되는 거죠. 음. 이럴 거면 왜 브랜딩을 하셨을까? 그러니까 브랜딩이라는 거는 사실 되게 지속적으로 같은 목소리를, 같은 메시지를 내는 게 되게 중요한데, 네. 아마 사람들이 그냥 브랜딩 이꼴 심볼 로고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로고 하나 만들려고 근데 몇천만 원을 써서 작업을 했는데 그걸 활용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 좀 안타까웠는데 지금 리멘코에서 하는 일은 좀 이미 있는 어떤 로고나 어떤 디자인 어셋들을 계속해서 일관되게 거기에 스토리텔링을 입히고 컨텐츠를 입혀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좀 더 브랜딩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어떻게 보면은 지금 하는 일이 제가 느끼기에는 브랜드의 저널리즘적인 측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브랜드가 이제 만들어지고 나서 바로 고객에게 우리 이게 있어. 이거 가져. 이거 사줘. 라고 그냥 즉시 아무런 포장이나 그런 일관된 메시지 없이 그냥 그 상품 자체만을 계속 보여주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정말 브랜드의 브랜딩이 되지 않은 그런 상태라면 그렇죠. 약간 스토리텔링을 네. 계속 하는 것 같아요. 이 음, 브랜드가 알릴 수 있는 말하고자 컨텐츠를. 하는 네. 메시지가 뭔지, 음,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뭔지를 컨텐츠라는 형태를 통해서 근데 보면 요즘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서 네. 소비자들과 만나게 되는 저점들이 훨씬 더
자주, 음, 다양하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음, 특히 이제 인스타그램이 가장 대표적인 예고, 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인스타그램 컨텐츠 디자인 하고 있는 게 되게 브랜딩에서 중요한 포지셔닝이라고 생각하고 되게 좀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아챕토 구축을 하고 운영을 하는 초기까지 계속 같이 빌드업을 했잖아요. 네. 저는 이제 마케터 생활을 오래 했다 보니까 다양한 디자이너 분들과 협업을 해왔는데, 그때, 그리고 혹은 외주 디자인 회사와 일을 할 때도 있었죠. 컨텐츠 회사와. 근데 그럴 때 가장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반대로 이제 총체적인 브랜드의 인사이트를 가지지 않은 채 그냥 예쁜 것만 만들어내는 디자이너의 주관적인 가치관으로 그때그때 트렌디한 거를 그냥 잘 만드는 거에서 끝날 때 가장 아쉬웠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넘어서서 브랜드가 가진 정체성과 브랜드가 줄 수 있는 가치를 이해하고 멋진 옷을 입힌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 에반이랑 일을 할 때 좋았던 점이 제가 이 많은 것들을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본인이 저만큼 혹은 뭐 저보다 더 엄격한 그런 일의 철학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일을 할 때 마음이 많이 놓였던 기억이 나요. 다행입니다. 저희 이제 아츠토가 이제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가오픈 한 지가. 그쵸. 벌써 지금 네. 6월 말 뭐 이때부터 가오픈 했으니까 7월 초에. 근데 그렇네요. 지금 이제 한 1년 정도 저희 생태계가 인스타그램과 이 오프라인 그리고 팟캐스트와 유튜브 이제 시작했고 하고 있잖아요. 같이 처음에 이제 빌드업을 해서 구축을 해준 디렉터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떤가요? 지금의 아츠토. 지금 이 말을 들으니까 아체토 그 첫 미팅 했을 때가 갑자기 떠오르는데 네. 아무것도 없고 그쵸. 굉장히 생소한 의자들이 이렇게 있고 이전 세입자 분이 쓰시던 네. 뭐 의자들도 있었고. 근데 이제 저는 되게 생경한 어떤 디자인의 의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게 아체토의 정체성을 가장 잘 표현하는 의자야, 디자인이야 라고 이제 말을 해주고 이게 뭐지? 라고 했던 순간이 떠오르는데 1년이 지나서는 지금은 너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자리를 잘 잡은 느낌? 그리고 그때 기획을 했던 우린 이런 걸 할 거야 라는 걸 지금 하고 있는 게 너무 좀 대단하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기획 때도 그 헤어 살롱 맞아요. 그리고 약간 어떤 쉼의 공간 혹은 뭔가 북살롱 이런 거 할 거야 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거를 계속해서 조금씩 추진을 해 나가서 지금 딱 어떤 자리를 좀 잡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수고했다라고 말을 해주고 싶고 그러니까 처음에 기획한 대로 이걸 진행하는 게 사실 진짜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이제는 너무 많은 케이스를 보셨으니까. 뭐 보통 뭐 처음에 계획을 그렇게 해도 어떤 이슈들 때문에 좀 타협하거나 맞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은데 그래도 묵묵히 조금씩 본인이 이제 생각한 것들을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뭔가 흐뭇하다? 제가 한 것도 아니지만 흐뭇하고 뭔가 바라보는 마음이 흐뭇해지고 그러니까 1년 만에 이렇게 성장을 한 게 그리고 최근에 CQR? 네. 거기에도 올라갔잖아요. 맞아요. 네. 그것도 기획 단계에서부터 계속 어필했던 그러니까. 우리의 워너비 프로젝트였죠. 그러니까 뭔가 계획했던 그런 리스트들을
하나씩 이제 해 나가는 모습들이 굉장히 저에게도 동기부여가 되고, 진짜 아무것도 없던, 진짜 벌판 같던 이 그렇죠. 공간에서 좁은 황무지였죠. 진짜 무에서 유를 창조한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게, 저도 물어보면서도, 그리고 이제 아챕토 손님으로도 계속 오시잖아요. 네, 그쵸. 그때마다 약간 중간 점검을 받는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좀 어떻게 보일까? 처음 이 브랜드를 구축을 같이 해준 비주얼 디렉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떨까? 우리가 지금 잘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정말 작게 시작해서 초저예산으로 아챕토를 시작했지만 그 작은 예산 중에 그래도 되게 큰 파이로 이제 비주얼 디렉터를 모셨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저는 진짜 너무 잘한 선택이다라고 지금도 생각하거든요. 감사합니다. 네, 왜냐면 그러니까 자기 일을 책임감 있게 하면서 자기 철학도 있고 근데 일을 잘 해내는 사람과 처음 시작을 같이 기획을 해서 시작을 했다는 게 되게 큰 자산이 되더라고요. 음. 그리고 뭐 저도 여러 번 이미 나은님께 얘기를 하긴 했지만, 저도 또한 이제 저의 어떤 가치를 되게 인정해주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되게 알아봐주고, 그것들을 인정해주는 파트너와 같이 일을 한다라는 것도 굉장히 봉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지금까지 일하면서 수많은 클라이언트들을 만났지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있죠. 업계에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참 손에 꼽힐 만큼 나은님과 함께한 협업이 굉장히 저에게도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같이 아주 긴밀하게 그렇죠. 이야기를 나누고, 맞아요. 제가 머리를 하러 올 때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항상 저는 이제 그 끈을 놓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협업을 그때 했고 지금은 좀 각자 일을 또 하고 있지만 또 나중에 여력이 생기면 또 야채토도 계속 지속 가능하려면 그 크는 모양새에 맞게 또 계속 리뉴얼이 돼서 네, 리뉴얼 해야 될 것 같아요. 디벨롭이 되어야 네, 겠죠. 네, 그때 이제 시기가 잘 맞으면 또 같이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이 있죠. 뭐 제가 언제든 네, 기회가 될 때마다 그러니까요. 같이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을 작든 것 크든 같습니다. 계속 이어가고 싶은 너무 좋은 파트너. 그래서 저는 좀 자랑하고 싶은 사람 중에 한 명인 것 같아요, 에반이. 네. 감사합니다. 제가 인맥이 좁은 편의 사람인데, 그래도, 그 중에 좀, 나 이 사람 아는데 이 사람 되게 멋진 사람이야. 그리고 이 사람이랑 일을 하면 너도 되게 좋아질 거야. 이렇게 뭔가 딱 당당하게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친구이자 파트너이죠. 네. 지금 그 회사에서 또 그 디렉터 일을 하면서 워낙 바쁘기도 하고 좀 고되긴 하겠지만 또 그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프로젝트를 많이 하는 곳에서 디렉터로서 일을 하면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도 분명 있겠다 싶고. 그렇죠. 아무래도 네. 그 디렉터라는 그 롤이 주는 책임감이 무시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1인으로서 프리랜서로 혼자 하는 디렉터일 때도 있었고, 지금은 이제 팀을 아우르는 팀장이자 모든 그 컨텐츠 디렉팅 자체도 책임지는 사람이기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책임감으로 따지자면 회사에서 디렉터로 일하는 게 사실 훨씬 무겁긴 해요. 왜냐면 프리랜서로 일을 하면서 뭔가 가령 프로젝트가 생각대로 잘 되지 않았을 때 그거는 뭐 저 혼자 잘못되는 거지만 회사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거는
저 하나만 잘못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연결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만 믿고 따라와 주는 우리 디자인 팀이 있고, 또 기획자분들, 매니저분들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제가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또 프로젝트가 어떻게 갈지가 이제 정해지는 건데, 저는 이 회사 이제 디렉터로 일을 하면서 참 리더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좋은 리더란 어떤 사람일까에 네. 대해서도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 맞아요. 그거는 참 직접 겪어봐야만 알게 되는 영역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저도 이제 에이전시에서 오래 일을 할 때 마지막에 나온 곳에서는 그래도 팀장으로 있다가 나왔다 보니까 그 책임감이 어렴풋이 기억은 나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프리랜서로도 일하고 좀 작은 조직에서 인하우스에서 뭐 1인 마케터 이렇게 혼자 다 해야 되는 일당백 역할을 하다가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렇게 팀 체제로 움직이는 일의 무거움을 좀 이제는 좀 잊어버린 것 같아요. 다만 이제는 뭐 생계 자체가 엮여 있는 하나의 사업이 됐기 때문에 또 다른 책임감이긴 하지만 지금 에반이 느끼는 그 팀 자체가 서로 촘촘하게 연결된 그런 중압감이나 무게는 또 요즘에는 잊고 살고 있었다.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분명 그때는 그때 그 무거움이 있었는데 참 큰 챌린지를 하고 계시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뭔가 챌린지를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아마 죽을 때까지 챌린지는 계속 있지 않을까? 맞아. 죽을 때까지 계속 하루하루 내가 견뎌야 하고 뛰어넘어야 하는 무언가는 계속 존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은퇴를 하게 되어도 그 삶이라는 게 굉장히 저는 어떤 무거운 책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랬을 때 그냥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살고자 했을 때 계속 나에게 주어지는 어떤 챌린지가 있을 것이고 네. 근데 지금은 좀 젊으니 좀 무거운 것도 해보자. 좀 해보자. 음. 네, 패기로. 네, 그래서 저는 어떤 저에게 두 가지의 선택지가 있을 때는 항상 제가 성장하는 쪽으로 약간 좀 무서워서 피했던 적은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일단 부딪혀보자. 네. 해서 계속 성장하는 방향으로 선택지를 고르다 보니 디렉트까지 오게 됐는데 쉽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특히 더 어려울 것 같은 게 네. 이게 마케팅이랑 디자인은 또 다른 영역이다 보니까 마케팅은 그래도 요즘에는 수치화된 성과 같은 것들이 되게 명확하고 검증하거나 이렇게 목표치로 잡을 수 있는 것들이 그래도 지표들이 좀 많이 생겼거든요. 그쵸. 그래서 또 족쇄이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엄연한 성과의 측정치들이 있긴 한데 이 디자인이라는 영역은 사실 그런 게 없지 않나요?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뭔가 가치 판단을 내리는 게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엄연히 좋은 디자인의 어, 기준들이 몇 가지는 있는 것 같아요. 뭐 가령 어떤 컨텐츠가 발행이 되었을 때 네. 목적이 있잖아요. 이 컨텐츠를 발행하는 목적. 근데 그게 이 디자인에서 잘 드러나는가. 일단 그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 그게 목적이 잘 보이긴 하는데 이게 심미적으로도 아름답게 보이는가. 그 두 가지가 아무래도 이것이 좋은 디자인인지 아닌지를 좀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것이 심미적으로 아름다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는 게 디렉터의 역할인 것 같아요. 맞아.
그러겠네요. 네. 결과적으로는 사실 좀 주관의 영역이긴 하잖아요. 심미적이라는 것 자체가 이게 이 브랜드도 예쁘고 이 브랜드도 예쁘고 이 브랜드도 아름다워. 근데 뭐가 더 좋냐의 영역. 여기서는 조금 취향이 갈리기도 하고. 근데 또 어쨌든 매니징과 이렇게 대행을 같이 하는 입장에서는 이 클라이언트가 이 오리진의 브랜드가 지닌 거를 잃지 않게끔 잘 지키면서 아름다운 게 되게 중요하긴 하겠네요. 그쵸. 저희도 그래서 보통 저희는 1년 단위로 이제 계약을 진행을 해요. 그러면은 계약을 하게 되면 처음에 이제 먼저 하는 게 이제 디자인 가이드를 잡아요. 컨텐츠의 디자인 가이드. 그래서 어떤 컨텐츠 타입들을 몇 가지를 만들거든요. 왜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매번 뭐 컨텐츠는 뭐 일주일에 하나, 일주일에 두 개, 뭐 이렇게 나가는데 매번 다른 디자인이 나가게 됐을 때 되게 통일성도 떨어지고, 매번 컨텐츠를 발행하는 공수적인 면에서, 리소스적인 면에서도 그게 좀 손해이기 때문에 처음에 가이드를 좀 잡고 들어가요. 그런 좀 규칙을 먼저 만들고, 그 안에서 좀 동일하게 좀 같은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는 편인데, 근데 보통 업무를 하다 보면은 또 그 가이드에서 이제 자꾸 변형이 나오기도 해요. 이렇게 그 클라이언트 측에서 여기서 살짝 어떻게 좀 변형 안 될까요? 뭐 그래도 어찌됐든 초반에 잡은 그 가이드 틀이 있다면 네, 그래도 네, 틀 안에서 최대한 이제 작업을 하려고 하죠. 톤앤 멜라에서. 저는 갑자기 그런 질문이 떠올랐어요. 디자인을 어쨌든 놓지 않고 뭐 소속된 업이나 직책이나 직무 조금씩 바뀌었어도 디자인이라는 거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오랫동안. 네네. 얼마나 하셨죠, 지금? 지금 한 9년 차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에반이 디자인을 하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그러니까 왜 디자인인가? 물론 전공도 디자인이었지만 왜 디자인을 그 중에서도 그리고 디자인도 종류가 많잖아요. 근데 왜 이 시각 디자인 영역에 이 웹과 이 앱과 여러 가지 브랜딩, 디자인 이런 쪽을 더 하시게 된 건지 음, 혹은 유지하고 계신 건지 궁금해요. 어, 사실 그냥 저는 디자인을 하려고 태어난 것 같아요. 오, 그냥 태어나면서 어느 정도 디자인을 하는 운명으로 태어난 게 아닌가. 갑자기 그거 생각나는데요. 짤 중에 그 쌈마이웨이의 김지원이 난 이쁜 척 하는 게 아니라 난 이쁘게 태어난 건데 이렇게 하는 짤 있잖아요. 좀 더 리얼하게 한 번 더. 근데 짤로 대체해서 넣겠습니다. 나는 예쁜 척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나 여자 칠 수 있다. 아니 진짜 난 디자인 하려고 태어난 건데 이렇게 말하는 것 같이 느껴져가지고. 아니, 왜냐면 그 디자인 외에 다른 일을 딱히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와, 음. 너무 신기하다. 이런 대답을 저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저는 어릴 때부터 그냥 그건 있어. 어릴 때부터 나는 제 삶을 움직이는 그 모티베이션, 즐거움, 재미여서 나는 재미없는 거를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어서 내가 뭘 할 때 재미있지를 굉장히 열심히 탐구하고 노력해서 찾았어요. 아, 어릴 때부터. 뭐 글도 쓰고 책도 네. 읽고 낙서도 하고 그림도 그리고 뭐 피아노도 치고 뭐 막 온갖 것을 즐거우면 다 해봤구나. 뭐 다 해봤어. 나한테 즐거움을 주는 활동이면. 네. 그리고 이게 재밌나? 어, 트라이도 해보고 그 중에 제일 재밌는 게 그림이었던 것 같아요. 디자인하는 거.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가장 최초의 저의 장래 희망은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 오, 어렸을 때 그 킹 오브 파이터라는 게임 네. 굉장히 좋아했어서 그런
게임 속 캐릭터들을 이제 디자인하는 게 굉장히 재밌겠다. 그게 초등학교 5학년 때였던 걸로 기억해요. 오, 되게 빠르네요. 예. 그 당시에 게임 자체도 그렇게 또- 컴퓨터 그래픽 게임 자체도 엄청 다채롭지 않을 때고. 근데 이제 또 저희 아버지가 좀 얼리 어답터셔가지고 그 일본 출장을 가셔서 이제 소니의 플레이스테이션을 사오셨어요. 우와. 그래서 또 그 문방구 앞에서 쭈그려서 그 게임하지 말라고 오, 멋있다. 집에서 해라. 그래서 좀 다른 또래 친구들에 비해 좀 일찍 그런 좀 게임 컴퓨터도 아니었지. 근데 컴퓨터도 집에 되게 빨리 좀 들어왔어요. 몇 살 때부터 컴퓨터 어, 썼어요? 컴퓨터는 거의 초2인가? 초1? 진짜? 네네. 전 386부터 썼어요. 전 486. 그러니까 나이 나온다, 여기서. 플로피 디스크도 아니고 진짜 큰 디스켓. 디스크 말고 디스켓. 네, 디스켓. 그게 5.3 그거였나? 몰라, 이름도 기억이 안 나. 아, 이만한 거. 이렇게 큰 네모. 이만한 거. 아, 맞아. 그거 그거는- 했다가 나중에 이렇게 네모내진 거 아니에요? 작아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나오고, 그 다음 작은 그러니까. 게 나오고, 그 다음 CD가 나왔죠. 맞아. 이 네모 나도 있었어. 네. 근데, 5학년 때 이미 게임 캐릭터 디자이너에 관심을 가질 수 있었구나. 이게 되게 재밌는 게, 게임을 그때 당시 하면, 게임이 재밌다? 게이머가 되고 싶다. 음, 게임을 많이 하고 싶다. 가 보통 많은 수순인데, 근데 제가 게임을 하던 시절에는 게이머라는 직업이 없었습니다. 네. 네. 그랬나? 네, 게이머라는 직업이 생긴 거는 제가 중학교가 되어서, 그만큼 일찌감치 좀 미적인 거를 즐기는 신미한 그런 게 있었나 봐요. 그냥, 저는 좀 제 자신을 표현하는 거를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손들고 발표하는 걸 되게 좋아했고, 뭔가 말하는 걸 되게 뭔가 내가 가진 생각들을 바깥으로 이제 끄집어내는 걸 좋아했어서, 굉장히 나이가 든 뒤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래서 저희 엄마는 제가 변호사가 됐길 바라셨다고. 발표를 좋아하고 말을 잘해가지고, 또 저는 우리 엄마가 그런 세속적인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데. 근데 말씀은 안 하셨나 봐요. 네, 저한테 말을 전혀 안 하셨어요. 그래도 그것만으로도 되게 큰 배려다. 그치. 그냥 조용히 품으셨구나. 그러니까 속으로. 혹시? 혹시? 내 아들이? 네. 근데 저는 변호사가 될 만큼 성적이 좋진 않았어요. 그리고 약간 그런 논리로만 빠지는 쪽은 에반 취향이 아니지 않나요? 저는 어찌됐든 좀 크리에이티브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어릴 때부터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되게 잘하시잖아요. 좋아하죠. 네. 저는 사실 진짜 이 오빠가 사진가가 되려나? 나는 그냥 생각을 진지하게 했을 정도로 에반이 찍은 사진이 진짜 좋거든요, 저는. 그래서 제 웨딩 촬영도 부탁했을 정도로. 맞아요. 제가 네. 나은님의 웨딩 촬영을 했었죠. 진짜 너무 그 사진의 결이 너무 좋아서. 그러니까 결국 제가 하는 디자인, 사진, 뭐 모든 게 저는 다 스토리텔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진의 매력은 전 한 장의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 한 장의 사진 어떤 순간을 보고 여러 스토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진짜 에반이 찍은 사진을 보면 가만히 응시하게 되는 매력이 있던 것 같아요. 그냥 보고, 이렇게 라이크 하고 누르고 가는 게 아니라 잠깐 멈춰서 조용히 이렇게 계속 보게 되는? 저는 그게 사진이 말을 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그냥 어떤 순간을 캡처했지만 뭐 저는 인물 사진 찍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그 사진 속에 담겨있는 그 인물이 왜 이런
표정을 하고 있을까? 음, 왜 이런 포즈로, 왜 이런 액션을 취하고 있을까를 궁금하게 만들고, 음, 왠지 스토리 라인이 그려지는 거죠. 음. 그러면서 잠시나마 그 사람의 뭔가 인생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실 그게 제가 생각하는 굉장히 좋은 사진의 어떤 기준이에요. 와, 네. 근데 제가 어젯밤에 다큐멘터리, 아니다. 교양 지식 프로그램 그런 걸 하나 봤는데, 거기서 인지심리학자인 김경일 교수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내 분야가 아닌 사람에게 내 일에 대해서 쉽게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느냐가 그 사람이 자기 일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라고. 음, 근데 제가 이만큼만 물어봐도 정말 명확한 기준들이 그냥 막 나오네요. 그거를 보면서 아까 이제 뭐 질문 없나요? 뭐 물어보고 나는 그렇게 할 얘기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음, 라고 분명 얘기를 했는데 막상 제 질문을 드리니까 그냥 본인이 평상시에 생각하고 있던 자기의 기준들이 되게 또렷하게 있구나, 이 사람이.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이 그냥 오래 망설이지 않고 간결하게 정리돼서 나올 수 있구나. 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한 번 감탄하게 되네요. 그, 약간, 말씀을 드리면, 원래 다른 인터뷰어 분들은 이 질문지를 사전에 받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준비해서 오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질문지가 있다는 걸 인터뷰 직전에 알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네, 게 저는 미리 드렸고 네, 네, 섭외 때부터 네. 드렸는데 나은님은 분명히 저에게 질문지를 미리 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놓쳤고, 네, 네, 그래서 뒤늦게 알게 돼서 사실상 정말 그냥 라이브로 저 지금 질문을 하고 그냥 바로 튀어나오는 답변들이어서 맞아요. 사실 지금 답변을 하면서도 지금 머리가 팽팽 돌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잘 얘기하고 있나? 네, 네. 지금 사실 저도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금 세포공장 지금 바빠졌겠네요. 네, 네,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이제 일이나 가치관에 대해서, 일의 철학적인 면에 대해서 대화를 많이 나누는 사이로서 봐도 뭐 전혀 다르지 않은 얘기들을 근데 하고 뭐, 있어서. 평소에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고민의 결과물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저도 이게 완성이 아니라 그렇죠.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냥 과정 공유 차원의 영역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 대답 예쁘게 잘한다. 내가 좋아하는 말 골라서 잘하는 것 같아요. 저 이 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음, 완성이 아니라 과정 중에 있다. 음, 우리는 지금 이 과정을 기록하는 중이다. 음, 저도 아체토의 모든 아카이브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음, 우리는 계속 어떤 연결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계속 우리가 스스로를 두는 환경에 따라 바뀌게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기록도 정말 소중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말씀해주신 답이 되게 공감이 돼요. 아, 감사합니다. 일을 이제 어쨌든 디자인에 대한 철학을 잘 얘기해 주셨고, 어떻게 디자인을 지금까지 해오게 됐는지 이야기 잘 해주셨는데, 일을 해오면서 가장 기쁘고 보람찼던 순간을 하나 꼽아보자면, 어, 아, 내가 이 일 하기 진짜 잘했다. 제가 9년 차이다 보니 음. 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고, 어, 감사하게 되게 기쁘고 보람찼던 순간들도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가장 최근에, 어, 떠오르는 순간은 아무래도 아체토 브랜딩을 하면서였던 것 같아요. 오. 네네. 뭔가 실물, 보통 제가 디지털 위주의 작업들을 좀 많이 해오다가 실물
이런 공간이랑 같이 네. 브랜딩을 하는 거는 굉장히 오랜만이었고, 근데 제가 생각했던 것 혹은 그 이상으로 또 비주얼이 좀 잘 나와서 제 개인적으로 일단 좀 뿌듯하고 뭔가 만족스러운 프로젝트였고,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일을 의뢰한 클라이언트 나은님과 수리님도 굉장히 만족해 했고, 완전요. 그리고 이제 같이 협업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시너지가 잘 나고, 서로가 서로를 되게 인정해주고, 되게 격려하면서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어서, 일단 첫 페이지도 굉장히 만족스러웠는데, 이제 1년이 지난 지금 이 브랜드가 계속 죽지 않고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니, 이보다 더 참 보람찰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아cep토에 저를 정원사라고 저 스스로 생각하기로 했잖아요. 네네네. 저의 직함을. 근데 그 씨 뿌리고 가꾸고 있는 입장에서 제가 좋아하는 동료이자 저희 아cep토를 이제 구축하는데 큰 힘을 실어준 디렉터가 자기의 9년 커리어 중에서 가장 기쁘고 보람찼던 순간의 아cep토를 같이 떠올려줄 수 있다는 게 저한테도 너무 영광이고 진짜 값진 것 같아요. 네, 완전. 저를 섭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왜냐면 그 당시에 에반이 프리랜서로 잠깐 좀 여백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할 수 있었지. 지금처럼 회사 생활이었으면은 절대 할 수 없었을 텐데, 감사하게도 타이밍이 좀 맞았어요. 맞아요. 진짜 신기하게. 왜냐면 그때 아cep토 일도 정말 바빴고, 짧은 시간 안에 탁탁탁 구축을 해나가야 되는 분기점마다의 미션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정말 많이 고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그때 여유와 그 에너지와 상황이 허락해줬던 것도 너무 다행인 것 같고. 그래서 참, 이 질문을 하면서 아cep토를 가장 기쁘고 보람찼던 순간으로 꼽을 거라고 생각을 못 해가지고. 아, 완전, 너무 기분이 좋네요. 네. 그러면 일을 하면서 나 진짜 이거 계속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던 순간이 있다면. 기쁘고 보람찼던 순간들이 많았던 것만큼, 사실 그보다 더 자주 어려웠던 순간들이 맞아. 있었던 것 같은데요. 많은데, 진짜 어, 이게 힘든 순간은 참 자주 네. 계속 갱신되면서 찾아오니까. 그러니까. 근데 기억에 남는 건 두 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하나는 정말 어려운 클라이언트를 만났을 때, 약간 어떤 클라이언트가 어려워요? 여러 종류가 있을 텐데, 일단,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아맞혀봐, 유형. 네, 어렵다. 네. 너무 어렵다. 그냥 보통 이런 경우가 처음에 그래요. 저희는 정말 디자이너님 작업을 좋아하고, 그러니 무엇이든지 다 해보시라. 네. 맡기겠다. 다 전적으로 맡기겠다. 우린 모르니까 네. 리드해 주셔라. 네. 이런 경우가 보통 이제 본인들이 뭘 원하는지 본인들조차 잘 모르는 경우가 이제 다 맡긴다. 1차원으로. 네,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 그래서 진짜 제가 그리는 그림을 가져가면, 이거는 아닌데요. 라고 하는 경우.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게 명확하진 않지만 있어. 사실 있었던 거야. 네, 사실은 있어. 근데 그게 뭔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나도 내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모르니 그걸 너가 맞춰줘.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클라이언트가 있거든요. 되게 구체적으로 잘 집어냈다. 네, 어려운 네. 클라이언트. 네네. 그런 경우는 웬만하면 피하는 게, 정신건강에 훨씬 좋다. 네. 이제는 좀 이렇게 레이더에 잡히시나요? 처음 위험 신호가? 처음 미팅하면 약간 이제 각이 나와요. 어,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클라이언트는 피합니다. 피하고, 이게 제가 만났던 이제 가장 힘들었던 클라이언트는, 심지어 디자인 회사였어요. 디자인 회사였는데, 디자인 회사에서 저한테 포트폴리오 웹사이트 디자인을 의뢰를 했고,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는 디자인 회사이긴 하나 웹 디자인에 대해서는 잘 모르니 에바님께 전적으로 맡기겠다. 라고 해서 제가 디자인 회사 가면, 뭐 이건 이래서 별로고, 뭐 이건 이래서 별로래. 그래서 계속 시안을 들고 갈 때마다, 이거는 뭐 자꾸 마음에 안 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설득을 하는데, 설득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막 나중에는, 그때는 사실 제가 연차도 좀 네. 낮았어서, 나중에는 그냥 설득을 포기하고, 그냥 이 사람들이 해달라는 대로 해줬어요. 근데 그랬더니 나중에는 내가 뭔가를 했는데, 클라이언트가 이거 왜 이렇게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와, 그냥 해달라는 대로 그냥 이제 무지성으로 이제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거 이렇게 했는데 왜 했는지 기억이 안 나. 막 그런 지경에 이르고, 회사 로고가 사실 예쁘지 않아서 제가 웹사이트에서 제일 사실 잘 안 보이게 좀 했는데, 그럼 이렇게 하실 거면 그냥 뭐 펜타그램처럼 그냥 저희 회사 이름을 그냥 써달라 폰트로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실상 그냥 자기네 회사 로고를 하나 만들어 달라는 말이었거든요. 이게 에디셔널 피 없이 그러니까 그냥 그 로고 그냥 그 타입으로 그냥 써달라. 근데 그게 타입을 뭘 쓸지도 골라야 되는 거고. 저 그러니까 결국 그냥 자기네들 회사 로고 하나 만들어 달란 말인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고 너무 이제 어이가 없으니까 그런 걸 좀 얘기를 했더니 그 클라이언트분 특징이 자기가 뭔가 좀 대화에서 말린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갑자기 약간 소리를 치다가 끊어버려요. 예. 막 자기 얘기를 하다가 툭. 와, 진짜 PTSD 올 것 같다. 네, 그때가 손에 꼽는 좀 어려웠던 순간 네. 중에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그냥 물리적으로 일이 너무 많아서 야근이 너무 잦았을 때. 네, 에이전시 특성상. 근데 네. 뭐 하나 에피소드가 당시에 한창 야근을 엄청 많이 할 때였는데 갑자기 매니저님이 이제 오시더니 에바님 오늘 일찍 들어가시라.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하고 시계를 봤는데 12시 반이었어요. 네. 아, 일찍 해방된 게 밤 12시 반. 네, 네. 낮 아니고 네, 밤 12시 반인데 일찍 들어가시라. 근데 슬펐던 건 내가 그 말에 동의를 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네, 오늘은 일찍 들어갈게요 하고 봤는데 12시 반이요. 와. 왜냐면 그때 당시에 거의 1시 전에 퇴근한 적이 없었거든요. 네. 출근은 몇 시까지 했었어요? 그때 출근을 저희가 좀 늦게 하긴 했어요. 저희가 1시 이후에 퇴근하면은, 11시 반까지 출근이 가능했거든요. 원래는 10시 반이고. 근데 그렇게 해도 네, 뭐, 새벽 1시면 12시간 이상이라는 거니까, 항상. 그러니까, 뭐 2시, 3시, 뭐 아. 아침 7시, 아예 집에 안 간 적도 있어. 그냥, 집에 안 가고 바로 그냥 오전에 미팅 한 적도 있고. 네, 그거는 지속 가능하지 않더라고요. 완전요. 네. 제가 오늘 올린 에피소드가 수면 전도사님 있거든요. 아침에 오시는 운동 선생님인데 그분 거 한번 보세요. 너무 공감 가실 거예요. 저의 그 불면 시기에 대한 속죄 타임이 하나 있거든요. 수면 전도사님께 제가 이제 고해성사를 했는데 그 시기가 떠올라요. 그 에바님의 힘들었던 잠이 보약이라는 말이 정말 정말 정답이에요. 그리고 한 해 갈수록 밤샘 못할 것 같지 않나요? 아, 몰라. 20대 때는 어떻게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이제는 못하겠고, 그렇게 어거지로 이제, 어제도 사실 제가 막 3, 4시에 잤거든요. 일하다가. 아, 근데 이게 정말 하등 쓸모 없어, 사실. 그렇게 되면 다음날에 컨디션이 무조건 안 좋고, 이게 좀 회복이 20대 때랑 아예 달라요. 20대 때는 뭐 하루 밤새도 좀 괜찮았어. 괜찮은데, 주말에 몰아 자면 예, 괜찮았어. 뭐, 지금 그러니까 밤새는 것도 아니고, 좀 한 3, 4-4시. 4시쯤만 자도, 한 며칠이 머리 아프고 진짜 막 멍하고. 너무 피곤해. 네, 집중도 안 되고. 네네네네. 저는 아까 막 운전해서 오는데 너무 졸린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이게 다르다. 잠을 잘 자야 되고, 지속 가능하려면 어떤 일이든 간에 일찍 잘 수 있어야 된다. 밸런스. 네, 밸런스 진짜 중요합니다. 중요하죠. 네. 그 기쁜 순간도 너무 공감 갔고 너무 감사했고 또 힘든 순간도 진짜 많이 그때 트라우마가 막 떠오를 정도로 공감이 갔는데 에반에게 지금이 있기까지 정말 손에 꼽을 만한 연결의 순간 혹은 연결의 사람이 있다면 제가 그 영국에서 일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2018년인데, 네. 2018년부터 지금까지 제가 일을 하면서, 뭐 제가 지원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영국에서는 이제 지인들 소개로 일을 하게 됐고, 그리고 헤드헌터 통해서 일을 하게 됐고, 그 다음 한국 와서도 이제 지인들이 추천해줘서 그렇게 여기서 한번 일해볼래? 이런 식으로 추천을 통해서 다들 일을 하게 돼서 어찌 보면 다 연결을 통해서 제가 일을 하게 됐었는데 지금 제가 다니고 있는 리멘코가 아무래도 가장 좀 신기한 연결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리멘코의 경우는 제가 처음에 그 저의 지인이랑 그냥 커피챗을 하고 있었어요. 네. 오랜만에 만나서. 그러다가 갑자기, 에바님, 저 브랜딩 좀 가르쳐 주세요. 그때,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3D 공부를 할 때라, 3D 공부를 좀 더 집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을 나누는 게 더 맞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그냥 흔쾌히 알겠습니다 하고 그분께 좀 브랜딩 과외를 해드렸어요. 네. 그래서 급하게 막 커리큘럼을 좀 만들어서 6주인가 7주 정도를 그렇게 브랜딩을 좀 가르쳐 드렸는데 이제 그분이 그 수업이 되게 좀 괜찮으셨어서 그분의 지인에게 이 수업을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1회차를 저랑 한번 들었는데 갑자기 떠오른 사람이 있었대요. 이 강의는 꼭 무조건 이 친구도 들어야 된다면서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어. 진짜요? 네, 그래서 두 분이 수업을 같이 이제 저한테 받으셨거든요. 근데 그 마지막으로 합류하신 분의 지인이 요즘 우리 회사가 그 디자인 디렉터를 구하고 있는데 너무 사람이 안 구해지는데 혹시 아는 디자이너 있냐? 그래서 저를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근데 그때는 사실 저는 프리랜서를 하고 있어서 풀타임 생각이 없었고, 저는 풀타임 생각이 없다. 그랬는데, 프리랜서도 괜찮대. 그래서, 그러면은 미팅을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이제 저희 회사 대표님이랑 미팅을 했는데, 너무 브랜딩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는 관점이나 어떤 결이 좀 잘 맞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재택 이틀이 있는 게 너무 매력적으로 다가와서, 그러면 풀타임을 할 수 있을지도? 그리고 제가 이 회사에 합류하게
입사하는 시점 기준으로 그 다음 해에 3주 정도 유럽 여행을 계획을 하고 있었어서 네. 다녀오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혹시 그거 괜찮냐 했는데 괜찮다. 네, 그래서 이미 미리 컨펌을 받았구나. 회사 다니면서 3주 휴가는 사실 불가능. 쉽지 않죠, 한국에서는. 2주도 될까 말까인데 2주도 뭐 결혼하거나 아니면 근속연수가 한 10년 되시거나. 10년 되면 단기 근속 휴가로 가죠, 네, 보통. 네. 2주, 3주. 근데 입사한 지 1년도 안 돼서 3주 휴가는 사실상 불가능한 일인데 네, 입사 전에 그 약속을 받은 부분이어서 그것도 이제 배려를 해주신다고 해서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는데 참 내가 만약에 지인이 처음 저에게 브랜딩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거절했으면 지금 회사의 디렉터로 일을 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게 크든 작든 모든 사람, 모든 일에 내가 항상 진심으로 해야겠다. 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계기가 또 되었습니다.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에반이 브랜드 과외를 해준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또 알게 됐잖아요. 그쵸. 우연히. 네네네. 다른 네트워크 갔을 때. 네네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챕토 뭐 이렇게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아챕토요? 그래서 아챕토를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챕토를 어떻게 아세요? 내가 만들었지만 1년도 안 된 브랜드고 심지어 되게 브랜드가 이게 비건 살롱이니까 되게 니치하잖아요. 이게 좀 좁은 영역인데 왜 이 사람이 알고 있지? 그래서 여쭤봤더니 저 그 아챕토를 브랜드 디렉팅 하신 에바님을 알아요.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에바 이 사람은 발이 얼마나 넓은 거야? 이러면서 이제 그때 되게 신기해하면서 서로 신기해하면서 막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물어봤더니 브랜드 과외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제가 말하는 그분. 얘요? 최종으로 연결해주신? 아니 처음. 처음! 네. 그렇구나. 네네네. 신기하다 진짜. 제가 얘기를 했었어요. 네, 이런 일을 최근에 했다. 한번 방문을 하시라. 제가 네. 말씀을 드렸었죠. 참 세상이 좁아요. 맞아요. 어디서 어떻게 건너서 서로 알고 있는지 진짜. 분야가 그렇게 다른데도 건너면 다 알더라고요. 그것도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세상이 좁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이 느끼고 있고. 맞아요. 저는 이제 회사를 나왔으니까 이젠 다 새로운 판이겠지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다 한 달이 건너면 여전히 이어져 있고. 맞아요. 네, 그래서 재밌는 경험을 하고 있고 진짜 뭐든 진심으로 정성껏 잘해야 된다. 맞아요. 그거에 대한 그 본질의 진정성은 정말 계속 더 확인하게 되는 것 같고요. 혹시 질문지가 있나요? 질문지 미리 드리긴 했지만 여기 아이패드에 있거든요. 이거 같이 보실래요? 질문지를 미리 줬었구나. 그렇죠. 아유, 즉흥으로 아주 리얼한 그렇구나. 인터뷰가 되겠구만요. 제가 아주 정성껏 써서 드렸는데. 진짜? 어. 제가 이 디자인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천하고 싶은 책이 있으신가요? 제가 읽는 책이 굉장히 편협하거든요. 어떤 책을 원래 좋아하세요? 일을 하지 않을 때 순수하게 즐기는 게 있다면? 2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 하나는 여행인 것 같고 하나는 이거 좀 논란이 될 수도 있는 말인데 그 해외 여행을 하고 오면은 사실 저는